2021년 7월 13일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제9회 올스타전에서 아메리칸 리그 선발 투수이자 1번 지명 타자로서 역대 최초 2도루 출장을 기록했습니다. 타자로서는 2타수 무안타에 그쳤지만 투수로는 1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뉴욕 양키스 다나카 마사히로 현 라쿠텐 골든 이글스 이후 일본인으로는 두 번째로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경기 후 오타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구장에 입장할 때부터 경기를 시작할 때도 홈런 더비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는 시즌 중에도 드물어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정말 좋은 분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타니 선수는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장대한 꿈을 생생하게 그려가며 오랫동안 노력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한계를 만드는 것은 사실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한 다양한 리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는 생명의 리미터입니다. 예컨대 마라톤에 도전할 때 심장에 무리가 와서 멈출 것 같은 위험을 감지하면 다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리미터입니다. 이 리미터가 없으면 심장이 멈출 때까지 계속 달리게 되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가 잘못 적용되어 생겨난 리미터도 있습니다. 꿈의 리미터입니다. 어릴 때 장대한 꿈을 그렸다고 해도 그걸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런 꿈은 절대 실현될 수 없어 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껏 꾸었던 꿈을 쉽게 포기합니다. 아무리 큰 꿈을 그렸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 뒤 그래, 그런 꿈이 실현될 리 없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그 꿈을 이루어야 할 목록에서 지워버립니다. 오타니 같은 최고의 선수들이 가진 공통점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망설임 없이 그들에겐 꿈의 리미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합니다. 누구의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멀리 있는 별을 목표로 하면 비록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을 좋아해서 집안의 벽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장대한 꿈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려봅시다. 그리고 이 꿈에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을지 도전해보자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꿈을 향한 첫 발을 내딛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성과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어떻게 그토록 눈앞의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타니 선수에게 야구는 자신이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직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것을 찾을 수 있었던 오타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야구야말로 그에게 있어 천직이니까요. 언젠가 오타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가 되기 전에는 이도류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팬들의 응원, 그리고 코치님들과 쿠리야마 감독님이 지도해주신 덕분에 실현이 가능했습니다. 그랬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요. 제가 천직의 3요소라고 부르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잘하는 일. 둘째, 내가 좋아하는 일. 셋째, 돈이 되는 일. 이 3가지 요소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당신의 스위트 스팟이며 그것이 당신의 천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를 1의 스위트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둘째 요소가 함께 있는 일은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당신의 취미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요소일 것입니다. 스포츠, 악기 연주, 바둑, 장기 등은 원래 많은 사람들이 취미로 즐겨온 것들입니다. 어느 순간 그 기량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에게 보상이 지급되기 시작한 것이죠. 현재는 이 분야에서 엄청난 보상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당신이 아무리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 해도 보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셋째의 돈이 되는 일에 쫓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째에 해당하는 일을 좋아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그 일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열쇠말은 성장입니다. 눈앞의 일을 통해 자신이 성장한다면 거기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아하게 되면 내용이 무엇이든 반드시 그 일을 잘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게 되면 일에 더욱 몰두할 수 있고 틀림없이 잘하는 일로 바뀌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일에 대한 보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에 속해 있다면 직함이나 재량권 등의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일의 스위트 스팟을 진지하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당장 더 충만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멀지 않은 미래에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기준 삼아 꿈을 이룬다. 이 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강점은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강점은 결국 당신밖에 알 수 없습니다. 나의 강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에 따른 선택을 한 후에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것을 내일의 무기로 삼아봅시다. 나아가 오타니 쇼헤이 선수처럼 탁월한 경지까지 끌어올려 봅시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자신의 강점에 걸고 그것을 일에 활용한다면 인생을 마칠 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만의 무기를 익히기 위해서는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길은 멀고 목표도 멉니다. 각오가 필요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교육심리학자 벤자민 블룸 박사는 피아니스트, 조각가, 올림픽 선수, 수학자 등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첫 발을 내딛고 인류가 되기까지 10에서 17년 정도가 걸렸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본격적으로 야구를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직전의 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 선수의 대열에 든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니오넨 파이터스에 입단한 2년차, 즉 투수로 11승, 타자로 10개의 홈런을 쳤던 2014년 시즌이 아닌가 합니다. 야구를 시작한 후 12년 뒤였습니다. 잘 못하는 것을 고치려고 시간을 들이는 것은 누구나 싫어하는 일이지만 잘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은 당신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무기를 인식하고 그것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현재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혹은 조직에서 일하든 프리랜서든 앞으로의 시대는 자신의 특기를 철저히 어필하고 그 기술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타니 선수만큼 이것에 집착하는 운동선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자질에 대해 니오넨 파이터스 감독이었던 쿠리야마 히데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17년 11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쇼헤이는 자신의 가장 큰 특징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면 끝까지 해내는 힘과 인내심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 말이 맞아요. 그 녀석은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드시 해냅니다. 그 자세를 보고 저는 쇼헤이가 이도류를 반드시 해내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바라는 것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원하는 것을 얻어낸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단 어중간하면 안 됩니다. 이미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모습을 머릿속에 리얼하게 그려서 뇌에 새겨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니오넨 파이터스 시절 오타니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선수가 될 것인지는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수가 되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매일 시합에 나가서 중요한 때에 때릴 수 있는 선수, 맡은 경기에선 지지 않는 공을 던지는 선수라고 답하겠습니다. 팀의 기둥으로서 열심히 하는 선수를 상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뇌는 본래 언어보다 이미지를 기억하는 데 능숙합니다. 어린 시절 오타니 선수의 뇌 속에는 일본 프로야구뿐 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 이도류로 활약하는 미래의 자화상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강한 의지가 그의 뇌 안에 선명한 미래상을 그려서 꿈을 실현시켜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이미지로 만들어 뇌에 입력하는 작업을 반복해보세요. 원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진으로 만들어서 자주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자동차가 있다면 그 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사진을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두고 하루에 최소 10번 이상 보는 겁니다. 동시에 사진을 볼 때마다 반드시 이 차를 손에 넣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리는 꿈 이상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무기로 삼아 장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쌓아가세요. 그것이야말로 꿈을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따위는 그만두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나의 사상 최고를 목표로 삼고 단련해 나가야 합니다. 당신은 오타니 선수가 뛰어난 야구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메이저리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물론 오타니에게 야구에 대한 재능이 없었다면 메이저리거는커녕 프로야구 선수도 될 수 없었겠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이 틀렸다고 하는 이유는 재능만으로는 진정한 인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피를 말리는 오랜 기간의 단련이 있었기에 오타니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프로야구에서는 매년 드래프트 회의가 열리고 12명이 각 팀의 1순위로 입단합니다. 이들 가운데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통제의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분석으로는 1군 주전으로 계속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기껏해야 5명 중 1명 정도입니다. 부상 등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드래프트 1순위로 시작한 선수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너무 많은 재능을 타고난 탓에 노력을 게을리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선수들의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베스트셀러 그릿을 저술한 심리학자 안젤라 더크워스 박사는 재능, 노력, 성취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은 달성.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연습에 임하는 자세는 간단 명료합니다. 자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는 라이벌을 의식하지도 않고 명성에도 그다지 집착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오타니의 라이벌은 오타니 자신입니다. 그의 보람은 자신을 뛰어넘는 것에 있습니다. 오타니는 평소에도 자주 자신의 스윙이나 투구폼 영상을 보면서 힌트를 얻으면 바로 시도해 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오타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지 않았던 것, 좋았던 것이 매일 나옵니다. 오늘도 있었어요. 그걸 내일은 어떻게 해볼까 생각해보고 그걸 다음날 시도해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탐구할 주제를 머릿속에 박아넣고 점 하나에 집중하는 기세로 시간을 충분히 들여 자신의 무기를 연마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이것이 바로 집착력, 끝까지 해내는 힘의 정체입니다. 일에 일비하지 않고 과정 자체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일에 몰두하면 당신도 오타니 선수처럼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집착력이 필수적입니다. 집착력이라는 말의 필사적인 모습으로 눈앞의 일을 지속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저 오기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눈앞의 일 안에서 도약의 힌트를 찾겠다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가져야 자발적으로 일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력의 정체입니다. 저는 집착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첫째, 집착력은 근육처럼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강해지고 단단해진다. 둘째, 집착력은 호기심이나 흥미와 궁합이 잘 맞는다. 셋째, 집착력은 좁고 깊게 생각하는 것과 궁합이 잘 맞는다.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발언을 분석하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야구 평론가들이 프로의 세계에서 투타 이도류는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도 오타니의 이도류에 대한 의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타니는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끝이에요. 일단 해보고 거기서 한계가 오면 내 실력은 거기까지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대한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그 분야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대한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능을 타고났다기보다는 집념이 남다르다는 점입니다.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는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하는 사람과 쉽게 좌절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실행하기도 전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관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행동을 하지 않거나 설령하더라도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행동 패턴은 집념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생각과 행동의 관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즉각적으로 작용을 멈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것만으로도 컴퓨터의 전원을 강제로 끄는 것과 같은 현상이 뇌에서 일어납니다. 이건 불가능해. 이런 꿈 같은 이야기는 그만하고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와 같은 부정적인 메시지 또한 말하는 사람의 방어기제를 작동시켜 결국 실제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하기도 전에 할 수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 행동력을 떨어뜨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집념을 약화시키고 없애버려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원인을 선천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의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 동기부여 호르몬인 도파민이라는 신경 물질이 혈액 속에 다량 분비됩니다. 또한 행복감을 주는 베타 엔도르핀이라는 쾌감 호르몬도 점점 뇌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행동력과 집념이 높아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반대로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발산하면 불안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공포 호르몬인 노르아드레날린이 뇌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면 일시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그 독성이 킬러세포를 손상시켜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불쾌한 심리적 상황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철저히 없애는 것만으로도 불안과 짜증이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홈런을 치거나 시속 160km의 공을 던지는 장면을 보면서 오타니 선수에게는 쉬운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의 놀라운 경기력 이면에는 막대한 훈련이 쌓여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타니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라는 귀중한 자원을 자신의 일에 쏟아 부었기에 인류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던 양을 늘려야 합니다. 양질 전환의 법칙은 기억해 두면 좋은 말입니다. 양을 늘리면 자동적으로 질도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랄프 클럼프 박사가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와 서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소속 프로 피아니스트에게 당신은 피아노를 얼마나 연습하고 있습니까? 라고 각각 물었습니다. 그 결과 프로 피아니스트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3시간 연습하고 있었고 아마추어는 일주일에 서너 시간 연습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연습 시간의 차이가 10배나 나는 것이죠. 미국에서 수년에 걸쳐 진행된 전국적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능과 노력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노력이라고 답한 사람이 재능이라고 답한 사람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설문조사 참가자들에게 한 가지를 추가로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직원을 뽑는다면 똑똑한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 중 누구를 뽑겠습니까? 결과는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응답이 똑똑한 사람의 5배에 육박했습니다. 노력은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자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그날 하루를 최선을 다해 보내는 것이 바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공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타니 선수와 자신을 비교하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찾았으니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지루한 일상 업무의 반복인데 동기부여가 될 리가 없다. 많은 직장인들이 일이 재미없어요. 이 일을 계속해도 성장할 수 없어요. 이 일은 나와 맞지 않아요. 등의 불만을 품고 오늘도 일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일을 하면 재미있을 리가 없고 무엇보다 핵심적인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싫은 일도 참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마지못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는 한 행복감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물론 일을 통해 돈을 버는 행위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가족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일이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뿐이라면 일은 정말 재미없을 것입니다. 저는 업무 내용의 재미를 보고 일을 선택하는 한 인류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프로의 세계에서 재미있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타니 선수를 봅시다. 그냥 공을 치거나 공을 던지는 것은 일 자체로 보면
단조롭고 재미도 없습니다. 게다가 프로의 일에 항상 따라다니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소까지 더해지면 더더욱 재미없는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에 대해 오타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순간이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를 이루는 순간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매일 연습하고 싶어지는 거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 그리고 오늘의 나보다는 내일의 나,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타니는 진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재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풀어 말하자면 그 과정에 엄청난 시간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간신히 위대한 재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미없는 작업이라도 일단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작업 흥분이라는 뇌의 메커니즘입니다. 일단 해보자 라고 외치며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측좌 핵이라는 뇌의 기관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기부여 스위치의 정체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한 발씩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위대한 업적은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오타니 쇼헤이를 비롯한 인류 선수들의 공통점은 역경에 대한 저항력입니다. 순항 중일 때에는 인류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슬럼프가 오거나 패배했을 때 그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오타니 선수의 야구 인생은 순풍에 도출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 시즌 후 받은 오른쪽 팔꿈치 수술과 고통스러운 재활의 과정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구를 시작했을 때에도 시련을 겪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는 전국 대회에 출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소속팀이 지역 대회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타니가 주장이 되어 출전한 지역 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고 전국 대회에서도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 시절에 대해 훗날 오타니 선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좌절의 경험이 없으면 기쁨의 경험도 없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역경을 닫고 일어선 후에 맛보는 성공의 과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실망을 맛보거나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이유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살바토레 메디 박사는 구조조정을 당한 직장인 450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3분의 2는 심장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과 같은 안타까운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분의 1은 그런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매우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메디 박사는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았고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둘째,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셋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전 정신이 넘쳐난다. 어려운 상황에 과하게 반응하면서 좌절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도약시키는 시련으로 여길 것인지에 따라 그 결과가 너무도 다릅니다. 역경 저항력을 높이는 또 다른 요소는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심리학과 날 리즈 박사는 해보고 나서 하는 후회보다 해보지 않은 후회가 훨씬 더 큰 후회이며 그 후유증도 더 오래 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용기를 내어 행동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행동을 기준 삼아 다시 행동에 나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후회할 시간이 있다면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핑계 저 핑계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인류 선수들은 신념에 따라 행동합니다. 오타니 선수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지만 최종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향한 행보는 스스로 결정합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은 조금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당신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뿐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심을 통해 마음속에 진정한 신념이 생겨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모두 신념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간의 상식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삶을 결정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제대로 아는 것은 당신 자신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가족을 포함해 그 누구도 당신만큼 당신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느라 바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통해 나는 이 정도의 인간이라고 스스로 단정 짓는 것이지요. 물론 과거를 바꾸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인간이다 하는 식의 자아상을 지금 당장 바꾸어 봅시다. 저는 노력은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 자아상은 그 물을 담는 그릇의 부피, 그리고 성과는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쌓아도 그릇의 부피보다 더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즉, 노력을 쌓기 전에 나라는 그릇의 부피를 키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수시로 들려주세요. 나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나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나는 누구에게도 튀지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자주 스스로에게 되뇌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자아상이 바뀌고 우리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오타니 선수처럼 평소부터 미래에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기대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태도입니다.